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논할 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상이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처럼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 엘레지의 여왕이미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설이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마치 한 시대의 문장을 끝맺듯 이런 말씀을 꺼내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따뜻한 칭찬이 아닙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격려도 아닙니다. 이건 지름입니다. 60년 동안 쌓아 올린 명예와 품격, 무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통째로 걸어버리는 말 그대로 폭탄 선언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한마디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 업계에서 김이자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는 분들이라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설은 쉽게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설은 더 쉽게 책임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라는 단어가 향한 방향이 어디였느냐? 이제 겨우 13살인 소녀.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놓는 트로트 천재 빈에서 양이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숨에 가요계의 중심으로 폭발하듯 번져나갔습니다. 어른들도 감히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감정의 깊이를 어린아이가 무대 위에서 꺼내 보였다.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무대를 지켜본 전설이 자기 이름에 60년을 걸었다. 여러분, 이건 재능 발견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의 인수인계 이를 암시하는, 어쩌면 한 시대가 다음 시대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작점은 단 하나의 무대였다고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빈에서 양이 아직 11살이었을 때 큰 무대에서 선택한 곡이 모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요, 성인 가수들도 쉽게 손대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를 떠올리는 순간 누구나 자기 안에 숨겨둔 결핍과 그리움, 죄송함과 사랑이 동시에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정을 부르는 무대는 늘 위험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삶이 드러나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1살 소녀가 그 노래를 골랐다. 솔직히 그때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너무 이르다. 너무 무겁다. 감정이 감당이 되겠나. 무리수일 수도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무대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첫 소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시작과 동시에 스튜디오 전체에 숨이 멎었다. 그건 기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이 아이는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안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을 꺼내고 있구나. 처음에는 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가며 의심은 눈물로 바뀌고 눈물은 어떤 종류의 경외로 변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한다. 목소리가 예쁘다. 그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감정을 표현했다가 아니라 감정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 무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미자 선생님의 마음 또한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말이 전해지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숨에 전설의 반응으로 격상됩니다. 전설은 수많은 무대를 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웬만한 감정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 흔들렸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건 이 아이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11살 소녀의 목소리에는 어째서 그렇게 깊은 한이 서려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나이에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진짜처럼 꺼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답은 노래 밖에, 무대 밖에 있었습니다. 빈에서 양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그리움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분이 할머니였다고 하지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엄마이자 아빠였고 세상이었고 집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손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학교 끝나고 돌아온 어린 손녀가 할머니의 리어카를 함께 밀었다는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현실은 아이의 마음에 감정의 결이라는 것을 새깁니다. 단순히 슬프다, 힘들다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걱정해서 울음을 숨기는 법,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을 접는 법을 가르칩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도 울면 할머니가 속상해하실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노래로 꺼내는 감정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에서 조각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재능과 사연만으로는 이미자 선생님의 내가 책임집니다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을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평소 가장 경계하고 안타까워하셨다는 이야기.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어 겸손을 잃거나 주변 어른들의 욕심에 휘둘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 위험 말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어린 천재는 찬사만큼이나 시기와 질투, 이용하려는 손길, 무리한 스케줄, 상업적 계산이라는 폭풍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 아이를 지키는 힘은 노래 실력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어른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만들게 한 결정타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속에는 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다리 수술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진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이에 흔히 나올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화려함, 과시, 자기 욕망을 말하는 대신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고 말하는 꿈, 그건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사람의 결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 결이었을 겁니다. 탐욕이 아니라 사랑, 계산이 아니라 감사,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소원. 그런 눈빛을 본 순간 전설은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아이로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책임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겁니다. 그 단어는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흔들림에서 지키겠다. 내가 너를 어른들의 욕심과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겠다. 그게 바로 내가 책임집니다. 이가 가진 진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해외 팬들이 빈에서 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한 귀여움이나 신기함을 넘어 작은 프로 대대한 존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국제 팬 커뮤니티에서는 무대가 공개될 때마다 댓글이 쏟아지고 그 댓글의 결이 흥미롭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울림은 통한다. 트로트가 장벽을 넘어선다. 이 아이는 감정을 울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가치까지 증명한다. 이런 식의 반응이 이어진다고 하지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해외 팬들이 말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명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빈에서 양의 자산을 무형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 서사, 신뢰.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는 가치.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세상은 화려한 것을 빠르게 소비하지만 진정성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더 큰 힘이 됩니다.